두상은 큰데 자꾸 광대만 이렇게 작아지려고 하면 딸기 얼굴형이 됩니다. 두상은 모방. 오늘의 다닥은 나다 성형외과 전문의 조동필입니다. 안면윤곽을 고민 중이신가요? 오늘은 조금 뼈아픈 팩폭 시간입니다. 안면윤곽 비추천 케이스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얼굴이 커 보이고 고민인 분들이 사실 참 많은데요. CT를 찍어보면 정작 뼈는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방 흡입 또는 리프팅만으로도 실은 굉장히 작은 얼굴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CT를 딱 찍었는데 얼굴뼈도 크다. 그러면 윤곽 수술과 함께 리프팅을 병행해 줘야 피부가 처지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그 나이가 들어서 이미 피부가 많이 처진 사람도 좀 추천하기가 좀 그럴까요? 나이가 이미 들고 피부가 처졌는데 안면 윤곽을 하려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시기를 놓치고 병원에 왔고 그랬더니 피부는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한테 윤곽을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굉장한 실망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윤곽을 최소화하면서도 그다음에 이제 거상하고 같이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얼굴을 갖도록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상은 큰데 자꾸 광대만 이렇게 작아지려고 하면 딸기 얼굴형이 됩니다. 두상에서 흐르는 자연스러운 라인을 유지하려면 두상이 큰 경우는 광대 축소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 줘야 됩니다. 두상은 모방. 다시 태어나야죠. 나이에도 상한선이랑 아니면 최저 연령 같은 게 있을까요? 최저 연령은 일단은 보통은 아무래도 뭐 만 18세, 19세 정도의 성인이 되고 나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최고령으로는 사실은 이게 한 50대, 60대가 넘어가면 사실 골다공증이 조금 이렇게 진행되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뼈를 수술하다 보면 뼈가 너무 약해갖고 고정하기도 힘들고 막 굉장히 뭐 무르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선이라고 딱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여성분 같은 경우에 폐경 이후에 어쨌든 골다공증의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50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윤곽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입 안으로 입을 벌려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사실 치과적인 치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윤곽 수술 이후에 치과 치료는 사실 한 달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충치나 또는 잇몸을 치료할 일이 있다면 치과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고 윤곽 수술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발치 교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치 교정을 통해 인매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 후에 윤곽 수술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단순 치아 교정이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사실 이미 CT 사진이나 파노라마 사진을 딱 보면 신경선까지 뼈를 바짝 절제를 다 해놨는데도 아직도 더 자르기를 원한다고 사실 추가적인 절제를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어떤 기대치고 사실 그거를 받아들여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 자체 또한 환자분한테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제가 가진 조건 안에서 가장 작은 얼굴을 찾는 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상이 큰데 광대가 너무 작고 턱이 작다고 해서 사실 얼굴이 작은 얼굴, 뭐 갸름한 얼굴이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가진 두상이나 얼굴형에서 밸런스를 찾아가고 비율이 가장 적절하게 잘 맞고 특별하게 돌출되거나 아니면 특별하게 특이한 어떤 얼굴형이 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훨씬 더 이상적이고 작게 보이는 얼굴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술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의 정확한 몸무게의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각턱 절제 수술이나 안면윤곽 수술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피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체중인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버티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수술이 힘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원장님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케이스 중에 원장님이 가장 그래도 비추천하는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비이상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분, 한없이 뭐 신경선에 가깝고 막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무래도 수술이 가장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유튜브 보면 중국 미녀들이 이렇게 막 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럼 끝까지 깎은 건가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은 포샵이죠. 네. 혹시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술이든 쉽게 결정해서는 안 되니까 오늘은 제가 조금 강하게 얘기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죠. 오늘 이 5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수술 가능 여부는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를 통해 상담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나닥 조동필이었습니다.